네. 고 이해람 중사가 피해를 겪고 또 2차 가해까지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대통령도 엄정 처리하겠다 다짐을 했고 또 정치권에서도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 이해람 중사 아버님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고요. 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도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잘 있습니다. 안녕하지는 아직도 못하고 있지만. 맞습니다. 네. 제 질문이 좀 예. 잘못됐네요. 아닙니다. 네네. 아닙니다. 맞는 말씀인데. 네, 임 소장님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일단은 상황부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지난 4일에 열렸는데 여야가 합의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고 이해람 공군중사 성폭력 및 은폐 협박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 불발됐습니다. 소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양당 원내대표가 하루 전날 모여서 이제 합의 처리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했고요. 그런 취지로 이제 법사위 법안 소위가 열렸는데 법안 소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을 다룹니다. 네. 그 중에서 수사 범위에 대한 것도 다 이제 정리가 됐고요. 네. 다만 이제 추천 방식 가지고 이제 문제가 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법안은 여야 교섭단체 한 명씩만 추천해서 빨리 이제 통과시키자. 왜냐하면 이게 정치 쟁점 사안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대부분 특검은 그렇게 해서 다 네네. 통과됩니다. 정치 쟁점 사안만 국회가 추천하지 않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데요. 야사당이 낸 법안이 대한변협 추천이라서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합의를 못 보는 바람에 법사위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자, 이게 빨리 추진이 되고 특검을 통해서 수사 과정상에서의 문제도 다 밝혀내야 될 텐데 아버님, 네. 아까 저희가 목소리를 들려드렸잖아요. 좀 몇 달 전의 목소리입니다만 특검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불발됐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이세요? 깜짝 놀랐죠. 실망도 했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대화도 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뭐 협의가 틀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이번에 그 특검 합의는 원내 대표의 합의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서두에 특검 추진 요구를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까지 국방장관 또 특임 군건사 그리고 민간수사심의위원회까지 만들었는데 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거꾸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검사하고 가해자 변호사하고 논쟁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무죄가 벌써 4건이 나왔어요. 네. 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잠깐 말씀드리다 보면 군인은 군법정,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또 그 관련 기관의 수사를 받는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의혹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아버님 말씀이시고요. 네. 누구보다 비통하고 이 마음 지금 같은 분이 없을 정도로 가장 고통스러우실 텐데 아직 장례도 못 치르고 계시고요. 지금 수염도 늘 언론에 나오듯이 이렇게 좀 길게 기른 상황입니다. 아버님이 수염도 깎고 또 이해람 중사도 보내주고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날 오리라고 또 저희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 쟁점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특검 추천 방식이 이게 무산될 만큼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사실은 대한변협이든 뭐 정당 추천이든 국민들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소장님. 사실은 뭐 정치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추천을 각 당이 교섭단체 하면 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이러면 네. 이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럼 강행 처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해도 되는데 이제 안 한 문제도 있고요. 네. 법안 심사 소위에 들어온 이제 그 국민의힘 간사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정치 쟁점이 아니라는 걸 두 여야가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 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국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벌써 1년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었고 곧 있으면은 이제 5월 말이면 그 5월 한 중순쯤이면 또 사망한 지 1년이 돼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은
국회 책임 정치가 실종된 것을 여전히 이런 인권 침해 사안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서 저는 내일이라도 법사위를 빨리 개최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요일 날 본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합의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뭐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진 의원들에 대한 뭐 낙선 운동이나 사퇴 운동도 벌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치인들의 책임이 말에서 그치면 안 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고요. 아버님, 네. 지금 사실은 정치권이 이렇게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대통령 선거 때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아마 고 이해람 중사와 비슷한 나이대 여성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민주당도 지금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런 역할로 목소리를 냈는데 눈물을 흘리고 사죄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면목이 없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위정자들은 약자의 아픔에 마음이라도 이게 좀 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진정성이 좀 있다고 봤어요. 네. 약자의 그 아픔을 그 눈물의 의미는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계속 지속적으로 약자 편에 쓰고 소수자의 편에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눈물의 진정성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약자의 편에 서야 된다. 뭐 민주당이나 혹은 박지원 비대위원장 측에서 연락을 아버님께 드리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지금 제가 그 박지원 의원께서는 연락이 없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문자를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네. 여야 의원들께서 죄송하다. 네. 이번에 꼭 이렇게 통과시켜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 이름은 말씀드리고 나중에 네네. 말씀드리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다시 또 뭐 민주당에서 별도로 연락 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의원들은 다시 꼭 통과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인권위원회에서도 3월 말에 추가 수사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한 내용이 있는데 이걸 보면 군이 수사를 한 건가 사건을 덮으려고 한 건가 좀 의심되는 부분들도 생겨요. 아직 물론 더 수사를 해야겠습니다만. 둘 다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뭐냐면 이게 자기네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자기 집안이 이제 나서서 상위 기관이 정리를 한 거죠. 군 특성상 과거에도 군에서 벌어진 많은 죽음을 의문사라고 한 이유도 맞습니다. 좀 덥게 급급한 면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사에서 가장 미진했던 지점들을 또는 덮으려고 했던 정황들, 그러니까 국방부 검찰단이죠. 네네. 상위 기관인. 그러니까 압수수색하기 전에 국방부 군사법원 직원하고 네. 압수수색 대상인 네. 공군법무 법무실장하고 7분간 전화 통화를 해요. 네. 이것에 대한 수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통신영장이나 이런 걸 다 청구하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알고 덮었느냐? 그러면 아예 통신영장도 청구도 안 하고 했느냐? 또는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이게 특검에서 밝혀질 수 저는 있겠죠?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네. 아울러서 국선 변호인이 이제 피해자의 신상을 유출한 것들 네네. 이런 것도 다 범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국선 변호인이 무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이 누구냐 하면 사람들은 보통 민간에 있는 변호사가 국선 변호인이라 생각하는데 네. 군에서 국선 변호인은 군 법무관이 그 일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군 법무관이라는 사람은 군 판사도 하고 군 검사도 하고 국선 변호인도 합니다. 랜덤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한 집안 식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사법원에 가면요. 군사법원장 옆에 보면은 군 검사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재판하다가 좀 있다가 점심때 되면 같이 밥 먹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죄를 져야 될 사람과 죄를 밝혀야 될 사람들이 한 몸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군사법정도 똑같이 뭐 민간에 나와서 군인이 잘못을 저지르면 군사법정으로 인계를 합니다. 그만큼 이 사법력을 갖고 있는데 신뢰할 수 없거나 혹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거 좀 큰 문제인데 아버님. 네. 자, 특검 정치권이 약속했습니다. 한번 저희도 믿어보고 또 감시하겠습니다만 특검이 통과돼서 수사가 진행될 때 이거 꼭 밝혀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 아버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걸 꼭 밝혀야 할까요? 좀 전에 임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차 가해를 모두 다 이렇게 포함하기로 네. 포함해 놨습니다. 네네. 결국은 뭐냐면은 이 예람이 이 자결 사건은 모두가 2차 가해고 2차 가해 이후에 또 2차 가해 또 전속을 해서도 15위에서 2차 가해
허위 사실 유포하고 피해 사실이 벌써 유포돼 있어요. 네. 그게 2차 가해예요. 그래서 이 인권위에서 조사관이 본 게 이 전체가 2차 가해다. 네. 이거 담당했던 사람들은 다 무조건 다 처벌받아야 되고 수사받아야 되고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해야 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각 지휘관들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또 정관 예의를 어떤 식으로 군사법 카르텔에서 이용을 했는지 또 외부의 로펌과 어떤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밝혀주신 외부의 로펌과 네. 우리 내부의 법무실장과의 그런 관계 그때 그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네네. 그것도 알아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말씀 요약하면요 이겁니다. 우리 딸에 대한 중대한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왜 네.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는가? 네. 그리고 왜 수사를 질질 끌었는가? 네. 그것은 군사경찰도 마찬가지고 군 검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사이사이에 개입된 사람들, 네. 고위 장군들 네.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죄가 있다면 죄를 받아야 된다. 죄가 없다면 죄를 안 받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걸 밝히는 것조차도 지금 성역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 자, 이 직접 가해한 이 성추행, 성폭력을 행사한 장중사죠. 처벌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이해람 중사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된 여러 가지 원인으로서 지금 2차 가해를 말씀하신 겁니다. 초기 수사가 잘 되고 초기에 피해자 보호가 잘 됐다면 좀 다른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그거는 지금 현재 군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면요. 모두 이해람 중사님처럼 사건 처리되지 않습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피해자 가해자 분리를 하고요. 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 범죄의 정도가 심하면 구속 영장을 청구를 네. 합니다. 그게 원칙인데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행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뭐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중사님처럼 사건을 다 축소, 은폐, 무마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군대 내에서 벌어진 성범죄 굉장히 많은데 네. 그 모든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가족들하고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FM대로 하지 않았냐라는 걸 밝히는 것입니다. 네. 이 과오를 바로 잡아야 앞으로의 피해 또 이전까지의 피해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 이제 특검에 넘어왔는데 특검 자격의 군 법무관 경력 15년 이상 이 얘기가 또 잠깐 포함이 됐어요.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걸 국민의힘 쪽에서 빼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포함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는 다행히 네. 그것은 이제 정리가 돼서 다행이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군 법무관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공정성만 있다면 군 법무관 출신이라도 상관이 없겠죠. 네.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로 보니까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수사가 미진하거나 잘못돼서 특검이 갈 경우 우리가 특검을 검찰 출신을 아니죠. 안 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신뢰를 받았다면은 일이 이 지경까지 안 갔겠죠. 네. 자, 아버님. 네. 지금 이제 정부가 또 바뀌고 있는 시기입니다. 네. 그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오셨잖아요. 다음 대통령도 만나신다면 어떤 얘기를 하시고 싶고 또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꼭 윤 당선님께서 저희를 찾아주시면 참 좋겠어요. 네, 찾아달라. 저는 우리 예람이 문제만이 아니라 네, 제가 공의를 갖게 됐습니다. 네, 우리 전 국민의 모두가 수천만 명 모두가 이게 군에 보내는 그런 가족들하고 다 연관이 네. 돼 있어요. 우리 예람이가 이런 그런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저는 대통령님만 믿었습니다. 네.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정치적으로도 중립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님이 당선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는 또 이분을 백성으로서 또 믿어야 됩니다. 네. 또 신뢰해야 됩니다.
그 대통령님 만나 뵈고 예람이 얘기뿐만 아니고 예람이 외에 여러 가지 그 군에서 행해지는 그런 군인들 간 저는 네. 군인을 남하고 여하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네. 군인들. 네. 군인들을 그 아픔을 좀 더 깊숙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 또 아까 제가 여야 의원들에게 네네. 저 열심히 하시려고 우리 예람이 열심히 그 무고한물 명의를 찾아주시려고 이렇게 의견도 안 맞고 그랬었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문자를 드리면서 의견을 하나 드렸어요. 네. 이 예람이를 위해서 네. 장례식장에 오셔가지고 순수하게 도와주시겠다는 그 말씀. 네. 예람이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특검을 뽑아주십사. 네. 그분들 맞습니다. 중에 하나가 인권 변호사가 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네네. 인권 변호사님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네네. 이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렸습니다. 소장님, 아버님 네.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이 사건을 군에서 은폐되거나 혹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부분까지 밝혀내는 특검의 목도 있겠지만 이거 제도적으로 좀 이런 일이 또다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있잖아요.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군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강력 범죄에 대한 특히 이 제도라든지 보안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저는 이제 외부에서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넓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상설 특검도 네. 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고요. 군 내 사건을 예, 관련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특검으로 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도 있고요. 네. 지금 7월 달부터는 성범죄하고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과 네. 민간 검찰 그러니까 밖에 있는 곳에서 수사 기소 재판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 예를 들면 네. 이런 거죠. 군사 범죄를 제외한 네. 비군사 범죄는 모두 민간으로 이양시키는 방식이 네. 가장 현명한 방식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지금 남북 대치 상황이고 이러니까 순수 군사 범죄는 네. 군에서 다뤄라. 맞습니다. 라고 이제 주고 비군사 범죄만큼은 이제는 치부가 드러나면 모두 이거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천명함으로 인해서 네. 범죄율도 좀 줄어들게 하고 군이 국민으로부터 좀 신뢰받는 네. 그러한 이제 거듭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군이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자, 뭐 앞서 세부적인 얘기들 정치권의 약속까지 있었고요. 또 새로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얘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아버님이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정치권이 응답을 주지 않는다면 저희도 또 모셔서 또 날선 질문들 던질 거고요. 끝으로 아버님께 참 어렵겠지만 이런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따님 보러 우리 이중사 보러 자주 가십니까? 제가 지금 저 성남에 있는 그 의무사령부관의 장례식장에서 네. 오늘이 306일입니다. 네. 예람이가 간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람이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특검 장례식장에서. 처리까지 거의 가까이 와 가고 네, 있는데요. 네. 듣고 있을 거라고 믿고 네. 이해람 중사에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항상 저는 이제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또 큰일이 있을 때 예람이한테도 같은 문자를 보냅니다. 엊그저께도 문자를 네. 보냈습니다. 네네. 예람아 이제 이틀만 있으면 엄마 아빠 오빠가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 예람이하고 기다리던 특검이 될 것 같아. 네. 원내 대표님들이 뿐만 아니라 여러 수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이렇게 이제 그 특검이 될 것 같다.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틀을 기다리자. 이렇게 아빠가 네 명을 꼭 지켜주겠다. 이렇게 일기를 써서 이제 예람이한테 얘기도 해주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예람아 오늘 네. 지금 얘기를 듣는다면 오늘 그 YTN 방송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좋은 말씀 듣고 윤 소장님하고 이렇게 앞으로 또 여기 앵커님하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나눴는데 네. 이번 주 안에는 이 말씀을 들은 전국의 국민들하고 따뜻한 마음의 여야 의원들께서 너를 이제 앞으로 따뜻한 곳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작업을 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됐습니다. 네. 따님께 전하는 아버님의 목소리 정치권에서도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새 대통령께서도
제발 들어주시길 저희도 좀 전해보겠습니다. 임태영 소장님도 앞서 좀 계속 노력해 주시길 저희가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국회가 좀 법사위가 열려서 쟁점 없이 좀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저희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또 저희 뉴스 계속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